안녕하세요 여러분,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소싱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년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해외 구매 대행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만 알기 아까운 노하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 정말 두렵고 설레시죠? 막상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상품 선정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뭘 팔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골라야 되는 걸까? 한참을 헤매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런 고민 끝에 두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무작정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소싱에 대한 이해도도 늘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나 소비자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함정은 너무 큰 시장만 노리는 것인데요.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아무 전략 없이 뛰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초보자가 아무런 전략 없이 진입하면 대형 키워드로 검색되는 수많은 상품 중에 그냥 맨 뒤쪽에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찾고 그 상품이 왜 잘 팔리고 있는지 그 맥락을 찾아내서 내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초보자는 소싱할 상품 카테고리를 정할 때 상품의 가격대 폭이 넓고 디자인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품 소싱의 근본적인 개념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싱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돈을 벌어다 줄 효자 상품을 찾는 꿀팁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노하우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싱을 하기 위해서 당장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바로 소싱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직접 해본 결과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소싱 실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제품의 가격대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폭이 넓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품의 가격대가 다양할수록 소비자들도 가격 차이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품의 가격대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가 적기 때문에 초보셀러는 이런 카테고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의 디자인이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디자인은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디자인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서 응용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보다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적용되는 카테고리들은 주로 액세서리나 인테리어 용품, 그리고 키친용품 같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올리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저희 채널에 해외 구매 대행 시작 전에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사업을 하면서 꼭 피해야 할 상품의 기준들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해 놨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적어도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수백만 원의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야 하는 일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상품을 소싱하실 때 키워드가 큰 시장을 추천합니다. 월간 검색량이 1만 이상 정도 되는 키워드라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니까 이걸로 시장의 활성화나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 있는 상품 시장에 무지성으로 등록만 하면 성과가 너무 안 나와서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서 이 상품이 왜 잘 팔리고 있는지 맥락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잘 팔리는 상품과 판매 맥락이 연결되는 다른 디자인이나 색상의 상품을 소싱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잘 팔리는 상품을 베껴오는 게 아니라 왜 잘 팔리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분석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패션 쪽 키워드에서 오버핏 셔츠라는 상품의 판매가 매우 높다는 걸 찾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오버핏 셔츠라는 키워드 중에서 오버핏 때문에 구매하는 걸까요? 아니면 셔츠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오버핏 바지를 검색해 봅니다. 이것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버핏 반바지를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밀리터리룩 반바지라고 검색하니까 판매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오버핏이란 맥락이 상품 판매의 소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소비자들은 낙낙한 핏감 때문에 오버핏 셔츠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버핏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구매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소싱할 때는 오버핏 긴팔 티, 아니면 오버핏 코트, 아니면 오버핏 반팔 티처럼 구매 이유가 연결되면서 디자인이나 색상 그리고 사이즈가 다른 상품들을 소싱하는 걸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매 결정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구점을 내 소싱 상품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보다 높은 이해를 위해서 같이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 방법은 네이버의 해외 지구 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를 켜시고 쇼핑 메뉴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창에 해외 직구라고 치면 바로 아래 비행기 그려진 해외 직구로 가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바로 눌러주세요. 네, 상품들이 보이고 전체 상품 버튼 아래에 필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리뷰 많은 순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전체 1개월, 3개월 뭐 이런 옵션들이 보이는데 기간 선택은 카테고리나 상품마다 선택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예시로 1개월에서 3개월을 한번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품을 올리고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보인 상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랭킹이 높은 상품을 찾았다면 이 상품을 팔고 있는 판매자의 스토어에 들어가서 가장 잘 팔리고 리뷰가 많이 달린 상품으로 정렬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의 종류나 리뷰를 읽어보면서 왜 잘 팔리고 있는지 시장 트렌드와 상품 구매의 맥락을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정보로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워서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이해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상품을 그대로 복사해서 판매하시지 말고 이 상품이 왜 잘 팔리는지 이유를 찾는 작업을 꼭 하셔야 나만의 소싱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파는 판매자의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았다면 이제 중국의 1688 사이트로 가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 방법은 국내에서 파는 잘 팔리는 상품의 썸네일 사진 또는 제품 사진을 이미지 캡처해서 1688 사이트에서 이미지로 한번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나하나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에서 추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하셔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그 링크로 간단히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상품 썸네일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썸네일 왼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같은 이미지의 1688에 등록된 같거나 비슷한 상품들이 쭉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매나 리뷰가 많은 상품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중국 판매자의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체 상품 버튼을 또 누르시면 이 판매자가 팔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보통 한 분야의 상품을 파는 전문몰과 다양한 상품을 파는 종합몰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가능하면 전문몰 쪽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판매자의 상품을 둘러보고 아까 국내에서 분석한 상품과 상품의 구매 맥락이 같으면서 디자인이나 사이즈 그리고 색상이 다른 더 잘 나가는 상품들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았다면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상품이 왜 팔리는지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맞는 상품 외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키워드나 또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찾은 그 스토어의 상품을 그냥 그대로 카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품을 똑같이 취급하기보다는 그 스토어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초보 때부터 소싱을 하시면 소싱 실력의 향상과 함께 금방 좋은 성과를 만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방법으로 정말 큰 성과를 만든 구매대행 판매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막연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은 정말 적은 자본으로도 도전할 수 있고 성공의 기회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경쟁도 정말 치열해졌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구매 대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제가 올리는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